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가 새벽 배송 출발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AI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빅테크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인 건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에 집중되는 흐름입니다. 자세한 마감 수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 살펴보시면요.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97% 하락,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1.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유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2달 만인데요.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이 공격받으면서 원유 수송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요. 시장은 공급 부족 가능성을 가격에 빠르게 반영을 한 겁니다. 항공과 운송주는 부담을 받았고 에너지 관련 종목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브렌트유는 $99.80 그리고 WTI는 $91 넘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 만기 구간에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초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0.9% 상승하면서 4.699%의 거래를 마쳤고요. 2년물 금리는 1.1% 상승, 그리고 30년물은 0.39%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0.5% 빠지면서 12,3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 비중이 높은 EWY에도 매도 압력이 이어졌는데요. EWY는 2%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1% 넘게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더스트리얼에서 1.7% 상승을 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 오늘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1.29% 상승,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당연히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깊었는데요. 0.5%의 상승불 켰습니다. 그 외로 나머지 섹터들은 모두 하락폭이 깊은 모습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5% 넘게 빠졌습니다. 좀 깊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외로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1% 넘는 낙폭, 그리고 소재가 1% 가까이 빠지는 흐름,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0.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히트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AI 투자 거품 공포의 기술주 전반이 급락했지만 메모리주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이 3% 홀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로 반도체주들은 빠지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와 AMD 모두 1.5%, 2.2%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인텔 역시 2.3%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테슬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급락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좋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14% 넘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같은 이유로 알파벳의 잉여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구글의 주가가 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의 하락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도 큰 폭으로 밀렸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3% 넘게 빠지는 모습,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4.5%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엑손모빌과 쉐브론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엑손모빌 1.5%의 상승, 그리고 쉐브론은 0.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좀 주가가 하락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장 마감으로는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5%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헬스케어 쪽 오늘 좀 흐름이 좋았는데 일라이릴리가 2% 가까이 올랐고 머크사에서도 2.3%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실적 규모가 아니라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그동안 시장은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보여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기업의 업무 방식과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서비스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이제 투자자들은 단순히 AI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 보다는 그 투자가 언제, 얼마나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검색 사업과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AI 관련 설비 투자 규모 확대가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 비용이 커질수록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AI 기술 기업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미래 성장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 사업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AI 관련 투자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속도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 시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무조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 기대치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는 실적 자체보다 앞으로의 성장 전망과 비용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AI 시대가 오는 것은 맞지만 과연 누가 AI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가? 앞으로 주가 흐름은 결국 AI 투자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로 들었던 알파벳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알파벳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현지 시간 23일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하락의 핵심 배경은 실적 부진이 아니라 예상보다 커진 투자 규모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입니다. 알파벳은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0억 원에서 1,900억 달러까지 최대 2,05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 건데요.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의 잉여 현금 흐름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서 현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시장의 경계심을 키운 건데요. 물론 사업 자체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검색 광고 사업 여전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부문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성장 기대보다는 투자 확대 이후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특히 알파벳처럼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들은 향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와 비용 부담이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나우 보겠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이번 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앞서 알파벳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비스나우는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직원들의 인사 업무, 고객 상담 같은 다양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능을 자사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실제 고객들의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서비스 이용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또 신규 고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이 서비스나우에 지출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실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시장의 관심사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AI 반도체를 확보하고 또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을 쓰고 있죠. 하지만 투자 규모에 비해서 아직은 그 돈이 얼마나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비스나우는 AI를 실제 제품에 적용해서 기업 고객들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이번 실적으로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AI가 단순한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 확보와 매출 증가 그리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 분기에는 회사의 핵심 수익원인 구독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현금 창출 능력도 시장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회사 측도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AI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부담을 받은 것과 달리 서비스나우는 AI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